네, 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이제 추수도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네.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서 이 남은 볏짚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만드느라 맞아요. 그렇게 분주했다고 합니다. 네, 간혹 사극 드라마를 보면 네. 이웃들끼리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바구니며 집신 그렇죠. 등을 만드는 모습이 네. 정말 정겨워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지풀공예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전국에 이제 10명 남짓 계시는 지풀공예가입니다. 우리 지풀공예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만들어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노래하는 만능 예술인 하재훈 씨,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풀과 함께라면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람. 노래 역시 긴 인생길의 동무라고 하는데요. 자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표정을 밝게. 오래오래 보. 지풀공예가이자 작곡가 그리고 노래꾼 하재훈. 이 남자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양산시 주진동. 한가로운 동네에 자리 잡은 이곳이 바로 하재훈 씨의 작업실인데요.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넉넉한 웃음이 인상적인 이분이 하재훈 씨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지풀공예를 해온 하재훈 씨. 예전에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이 지풀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1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지풀공예의 매력에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자연 재료를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잘 사용하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새롭게 자라나는 식물들의 이제 거름이 되어주고, 그리고 새로 자라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필요한 것들을 또 빌려서 쓰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순환 과정들, 이걸 저는 지풀 문화의 전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풀로 만든 그의 다양한 작품들은 부산 자갈치 축제 등 부산 경남 지역의 각종 축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요즘은 시골에서도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쓰임새가 많았던 게 이제 이런 둥구미 종류가 제일 쓰임새가 많았는데, 둥구미가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집독이라든지 아니면 쌈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물건을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붙여진 이름들인 것 같아요. 지풀공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지풀이겠죠? 창고엔 이웃집에서 얻은 볏짚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나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뭐 같아 보이세요? 그냥 언뜻 봐서는 집 모양 같은데요? 새집이거든요. 새집. 아, 새집인데 이 선조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한테 필요한 거, 벌집이라든지 새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새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볏짚을 이용해 새끼꼬기를 하는데요. 두 가닥으로 나눠 비벼 꼬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꽤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사극에서나 보던 장면이죠. 예전엔 생활 속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풀로 만들다 보니 흔했던 풍경인데 요즘은 사라져가는 전통이 됐습니다. 본래부터 전통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할 때도 전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기획하기도 하고 그런 편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 전국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하시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이제 새끼줄을 이용해 새집을 엮어볼 건데요. 느슨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전문가의 숙련된 솜씨로 2시간이 꼬박 걸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새집 완성했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예.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새집 참새 한 두 마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새 둥지, 새 보금자리. 예.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쁘기도 하고 예,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가 하면 작업실에 큰 방을 가득 채운 이것은 다름 아닌 악기인데요. 음악은 그의 또 다른 인생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전국 곳곳에 고운 동요를 전파하는 중인데요.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때부터 조금씩 이제 습작으로 작곡도 조금씩 했었고. 아, 여기서 한번 골라보실래요? 제목을? 지역 아이들이 쓴 글에 곡을 붙여 창작 동요를 만들고 있는데요. 동요만 한 150곡 정도? 하재훈 씨가 만든 노래에선 아이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하지 마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면 끝이기 때문이다. 손바닥을 때리면 절대 피하면 안 된다. 어렵고 복잡하고 세련된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고 정말 재밌고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요. 예. 그날 오후 작업실에서 나와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악기까지 들고 대체 어디 가시는 걸까요? 이거 기타고요. 보시다시피 기타고 이거는 이제 우쿨렐레라는 악기예요. 작은 악기. 학생들한테 악기 이제 가르쳐주러 수업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 그는 방과 후 교실 시간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못다한 꿈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꿈꿔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수업이 더 소중하고 애틋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즐거움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어떤 그 놀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억지로 뭐 수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박수 세요 시작!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이에요. 노래 부를 때 표정.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 행복한 그렇지, 표정. 웃는 표정. 노래 부르면서 자세히인데 표정을 자세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표정을 밝게. 오아야 시작.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이들은 금방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음악 실력은 물론이고 어느새 마음까지 쑥쑥 자랐다고 합니다. 너도 그렇다. 부끄러워. 정선호. 사람한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같은 거.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위한다. 말을 재밌게 해주시고 항상 웃으면서 가르쳐줘서 재밌어요.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 노래죠. 이 노래죠. 그래서 아이들 모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 자세히 보아야. 아이들의 합주가 어느새 완성되어 가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연주법보다는 또 다른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옆 친구의 소리도 같이 느끼면서 그리고 박자를 서로 또 같이 맞추면서 이렇게 같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한가로운 오후의 작업실. 왔네. 아버지 안 먹었지? 도시락 뭐 싸웠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양배추 썰어 양배추 썰어 왔다고? 맛있겠네. 고단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남편을 위해 오늘은 아내 성지은 씨가 응원차 방문을 했습니다. 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인데요. 가끔 안 먹을 때도 있고 때를 놓쳐서 여기서 사 먹기가 좀 어중간하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일에 빠지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제가. 괜찮네.
아내의 이 같은 내조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고등어 지졌는데 맛있어 먹어. 고등어? 나 해봐. 그래서 병태는 해놓고 스스로 왜 이렇게 맛있지? 스스로 감탄하고 그러잖아. 진짜 맛있게 해요. 본인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었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그건 없었어요. 애들도 아빠의 어떤 직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좋아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아이들이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려고 하면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걸 다 사람마다 다르게 움직이면 그것도 하는 순서는 뭐 크게 상관없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희를 초대하셔서 저희가 그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그거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곡은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요. 높이 날아가고 싶어 날아갈 거야 높이 높이 날아 이루어낼 거야 그렇지. 정인이 높이 날아보고 싶어 잠깐. 현정아 힘들어?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 공연에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서 재밌고요. 공연에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박수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건 아마도 이제 나중에 크게 성장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기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일기. 자 일기. 너 왜 안 가져갔다? 이게 제일 재밌는 거야? 몰라요? 말고 다른 거라도 한번 소개해줘봐. 어느 날 동물들이 사는 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무의 신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가 좋아하는 편리한 생활들이 동물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동물들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과학을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네가 하고 싶은 거지. 네. 즉석에서 동요 한 곡이 완성됐습니다. 발전시킨 과학이 동물들을 죽게 만든다. 동물들을 해치지 않고. 좋아요! 전 좀 슬퍼요. 슬퍼?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입장이 다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그런 마음을 이제 달래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요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지난 토요일 한 중학교에 하재원 씨가 나타났는데요. 자루에서 꺼내든 이것은 다름 아닌 볏짚입니다. 이거 물을 왜 적시는지 아냐? 죽지 말라고 이거 물을 적셔야 이게 부드러워져. 미리 볏짚에 물을 흠뻑 적셔야 한다는데요. 그래야 짚을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지풀공예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수업하려고 왔습니다. 장소는 짚풀과 잘 어울리는 정자인데요. 아까 계란꾸러미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계란꾸러미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볏짚에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묶어서 10개가 한 꾸러미거든 원래. 이렇게 밀어. 그럼 굴러가지. 굴러가게 하고.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새끼줄을 꼬아보는데요. 볏짚이 익숙하지 않은 터라 손 따로 마음 따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죠? 뭔가 이상해. 아니야. 짚을 꼬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문화유산이니까 많이 다른 아이들도 이걸 체험하고 배워서 이걸 잘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새끼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엔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 짚풀공예 하나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들에겐 자연을 느끼게 하고 정서 함양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나는 계란을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신 초콜릿을 담아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겠습니다. 해보면은 뭔가 느낌이 와요. 자연의 느낌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 여유 한 자락. 이 풍경이야말로 하재훈 씨가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호인도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보여야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가 쓴 글에서 곡을 붙이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우리 지풀공예의 숨결을 불어넣고 아이들과 동심을 노래하며 예술가 하재훈 씨는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술인 하재훈 씨 만나보셨는데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네.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을 보고 종합예술인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보통 이 일반 사람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이 하재훈 씨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멋지게 잘 수행해내고 계십니다. 참 아이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아이들만큼이나 표정이 밝으셔서 네. 보는 내내 저희도 미소를 머금고 보게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또 동요를 부르실 때 제가 가사를 잘 들어봤거든요. 보통 동요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네. 하재훈 씨가 작곡한 이 창작 동요는 아이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 글에서 영감을 받아 노래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 곡을 붙여 동요를 완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동요와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더 재밌고 공감 가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풀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동호인을 모집한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